이틀 동안 한 곳에 계속 주차돼 있는 차가 이상한 거예요. 앞에 차량 번호 보는데 앞에 밑에 땅바닥에 피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한 새끼가 이게 지능적으로 절도를 하던 새끼인데 이 새끼가 요번이 세 번째 안 오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수사관 담당 기피 신청을. 수사관이 기능사님이셨어요? 아니 우리 직원. 예.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난 그러니까 직원은 불복하겠다. 왜? 얘가 지금 같은 죄로 해서 실형을 1심 받았는데 항소를 했어요 지금. 네. 기일을 좀 연장하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 경찰서도 기피했고 우리도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심사를 했대요. 네. 심사를 하는데 여청수사팀장이고 뭐 다 와서 이제 심사를 해요. 기피 신청 받아들인다 땅땅땅 때리는 건데 조사는 그러면 팀장이 해라. 팀장이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네. 직원 새끼가 우리 팀장이 길상석 팀장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말을 안 하는데 다 웃더래.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 팀장이 하면은 기피 신청 더 할 것 같은데요. 기능사님 성함만 들어도 그러니까는 일단은 팀장이 얼굴에서 그냥 애가 질릴 거고 두 번째로 일단 거짓말 살살하면 이 새끼 봐라 또 바로 나오니까 팀장님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대. 그 자리에서 예. 야 이 새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놈은 이해가 되니까 머리 숙이 겁나게 웃더라는 거지. 나 진짜 쪽팔려서 성격이 유해야 되는데 모두가 무서워하는. 아니 그런 애들한테는 막 이게 막 취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능사님 진짜 조사하는 거 한번 CCTV 한번 달고 싶다. 이제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뻔뻔한 새끼라고 할까요? 진짜 이런 사람은 일생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공감이 가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 네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자, 이건 춘천에서 일어난 건데요.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경이에요. 춘천 인근에 한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이 씨가 있는데 이틀 동안 한 곳에 계속 주차돼 있는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 차가 비싼 차예요. 외제차. 근데 외제차가 한 곳에 계속 방치돼 있다는 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씨가 이제 그 차량 있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차량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차량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면은 왜 차량 운전석 앞유리에 연락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연락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차량 번호 보는데 앞에 밑에 땅바닥에 피가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 피가 길게 늘어섰는데 이렇게 보니까 잔디 쪽으로 피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사람 피인지 동물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상하니까 일단 112 신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관리인 이 씨는 112 신고를 한 거예요. 네네. 사건을 접수받은 춘천경찰서 강력 2팀하고 그다음에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을 해요. 진짜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신고 내용과 같이 차량 앞에 혈흔이 길게 이어져서 잔디 있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혈흔이 길게. 과학수사팀이 혈흔이 떨어진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벤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벤치 앞에 혈흔이 여러 점이 여러 군데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뭔 일이 났는가 보네요. 그렇죠. 과수팀은 해당 혈흔을 채취해서 국과수에다가 감정 의뢰를 하는 거예요. 감정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 정황상 보니까 이 동물의 피는 아니고 사람 피인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차량 문은 열어보니까 차량 문이 안 잠겼어요. 예.
차량문이 다 열려요. 이제 과수팀이 봤을 때. 근데 이 안에는요 혈흔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벌어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혈흔이 차량과 벤치 사이에 바닥에 혈흔이 떨어져 있어요. 차량과 벤치 사이에. 그걸 보고 과학수사팀은 보는 게 벤치에서 최초 공격이 당한 거고 네. 근데 차량 앞까지 끌고 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차량 앞쪽에서도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좀 내버려 둔 것 같은. 왜냐하면 좀 파인데에 피가 고여져 있었던 거죠. 아내를 확인해 봤어요. 안에 가방하고 지갑이 있어요. 근데 지갑 안에를 보니까 45살 이희선 씨인 거예요. 이희선 씨 지갑이 나온 거예요. 그녀의 휴대폰으로 보니 휴대폰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휴대폰도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문 봉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형사들은 와서 이제 차량 차적 조회를 했어요. 소유주가 누군가 봤는데 이희선 씨 차량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소유주가. 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희선 씨가 실종 신고가 돼 있어요. 아, 몇 시간 전에. 예, 불과 몇 시간 전에 실종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고자는 이희선 씨의 딸 김아영 씨, 26살 김아영 씨가 네네.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이틀 전에 엄마가 나갔는데 이후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돼서 실종 신고를 한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증거는 없잖아요. 앞에 혈흔이 떨어진 거 말고는 네. 뭐 의심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감정도 이게 이제 그 이희선 씨 혈흔인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그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해 버리면은 처음부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피가 있어도. 가족이 충격받을 수 있. 예, 예. 아. 근데 나중에 안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고 이틀 전에 그러면 어딜 나간다고 했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틀 전에 이혼 소송 중인 새아빠 65세 최종엽 씨를 만나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외제 차량에 문이 잠기지도 않은 상태고 네. 공원묘지에 이틀 동안 차량이 방치돼 있었고 네. 연락이 끊긴 시점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만나러 가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을 여기서 만난 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딸 김영아한테 최정희의 그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네. 형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형사가 최정희 씨 맞습니까? 예, 전데요. 그런 거예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이희선 씨 그 아내분이 이틀 전에 만나러 간다고 그 갔다는데 그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최정희 하는 게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사업상 너무 바빠갖고 만나지를 안 했다. 그러면 춘천에 오신 일이 있어요? 나 춘천 그 최근에 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온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CCTV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정엽 씨가 몰고 다니는 차량 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차량 번호를 확인을 떴어요. 그렇게 순순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정엽 씨, 저 아내분이 돼서 실종 신고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가 여기까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시간 내면은 우리 경찰서로 오시죠. 그랬어요. 네. 내가 지금 남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쁜데 저녁 때 시간을 내서 경찰서를 갈게요.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괜히 의심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태연한 거예요. 네. 저녁 때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공원묘지에 가고 입구에 있는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이희선 씨 차량 주변에는 CCTV가 없어요. 예, 입구에만 있어요. 차량 입구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입구에만 나와 있는데 1월 1일 날 오후 5시에 최정엽 차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춘천에 온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온 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 새끼 봐라. 거짓말을 했네 우리한테. 최정임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진 상태. 네. 전원이 꺼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꺼진 최종 위치를 봤더니 남양주 일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야, 요거 봐라. 수사 대상이 본인이 우선 돼버리니까 전원 끄고 도망간 건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유력한 용의자는 최종입이 되는 거예요. 예. 강력 사건으로 생각하고 강력 이 팀장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 혈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이거 강력 사건이 같다. 최종임은 전화를 안 받고 있다. 네. 서장하고 과장도 현장에 둘러보더니 자, 그러면 강력팀 전원이 다 달라붙어라. 강력 2팀에서 수사다가 강력팀 전원이 다 붙어서 각자 맡은 명과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전원이. 그래서 딸 김영아한테 네.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최근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냐. 엄마가 없어지기 전에. 네.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새아빠가 모시고 간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화들짝 놀라갖고 그 이틀 전에 간 거다. 그러면 만나자고 약속한 게 그것 때문에 간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간다니까 황당해서 이희선 씨가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 이제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를 형사들이 찾아갔어요. 네. 형사들이 찾아가서 로비하고 그 입구에 있는 CCTV. 예, CCTV를 확인을 했는데 1월 1일 오후 2시에 최종엽 차가 먼저 도착을 해요. 네. 딱 들어와서. 근데 40분 후에 그 이희선 씨 차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40분 후에. 들어왔다가 이후에 최종엽 차가 먼저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고 또 1시간 후에 이희선 씨 차가 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해당 시간대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 거리상 그렇게 하고 거기서 곧바로 공원묘지로 간 것 같은 거예요. 네, 공원묘지로 간 시간상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어요. CCTV를 계속 봤는데 오후 4시 30분에 공원묘지에 이희선 씨 차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뒤로 돌려봤어요. 뒤로 돌려봤더니 1시간 앞서서 먼저 최정입 차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후에 1시간 후에 이희선 씨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떠난 그 시간 간격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나중에 최정입의 차량만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희선 씨 차는 거기에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럼 뭐 증거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납치를 했거나 살해한 다음에 이 피해자를 자기 차에 싣고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이제 최정임에 대한 범죄 의심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즉 카드 내역서를 봤어요. 이희선 씨의 카드 내역을. 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틀 전 이후로는 카드를 사용한 게 전혀 없어요.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는 살해를 당했다는 의심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예. 최경엽의 소재 탐문을 수사해요. 1월 4일부터. 왜? 그 이제 남양주시 일대의 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도 물어보고 네. 탐문을 하고 그다음에 동업자라는 40살의 오미자 씨, 오미자 씨를 함께 이제 운영을 했대요. 근데 그 탐문 사항 보니까 오미자 씨하고 최정엽이가 내연 관계의 의심이 있다. 그런 이제 탐문 결과가 또 있었거든요. 네. 정보가. 근데 둘이 내연 관계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근데 형사들은 이제 오미자 씨한테 최근에 그 최정엽을 만난 게 언제냐? 그랬더니 이틀 전에 만난 건 사실이다. 근데 이후에 지금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볼 때는 이 오미자 씨를
계속 어떻게 뭐 정보 하나라도 얻으려고 해요. 분명히 이 오미자 씨는 사업상에 아는 사람이건 최정희하고 친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네. 그 소재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친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 거다라는 생각에 형사들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와줘라. 당신이 안 도와주면 못 찾는다. 그 이 말을 듣더니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거예요, 오미자 씨가. 그러면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요. 최정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과 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전과 관계를 보니까 짜잘한 것부터 해서 절도 등 자글자글한 것부터 해서 다 합치니까 전과가 30범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재혼을 했을까? 뭐 재혼할 때 그 전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니까. 예. 결혼할 때는 그냥 경찰서 가서 본인 전과 관계 띄어다 달라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 진짜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전과관계를 띄워달라면 띄워줘요?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요양병원 이런 데 그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경찰서에 전과 관계를 신청을 하면 본인 거 띄워줘요. 본인이 본인 거. 딴 사람들은 뗄 수는 없죠. 딴 사람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전과 본인 거 띄우는데 이제 그 목적을 기입해야 되는데 그 사용 목적에 어떤 목적이 없으면은 그것도 위에서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전과 30범인데 사회생활보다 빵이 더 오래 살. 빵에 사는 게 더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최정임은 주변에 친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동업하는 것도 그 같이 사업하는 오미자 씨가 인맥으로 인해서 사업 상대자들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하는 거지 그 인맥조차 없으면 이 사람은 사업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탐문 수사하고 있는데 국과수에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네. 차량 앞에 하고 저 길게 이어진 벤치에서 다 했던 그 혈액이 그 이희선 씨 DNA하고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이게 거의 살인 사건이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혈흔이 나왔으면. 그리고 어느 병원이든 이희선 씨가 병원인 진료를 받았는지도 다 확인을 했는데 진료받은 어떤 병원이고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피가 혈흔이 있다면 이희선 씨가 사망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강력 형사들이. 최종엽이가 갈 만한 데는 다 뒤져요. 그리고 그나마 사업상 친했던 사람들도 찾아보고 위치도 확인해보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오미자 씨에게 도움을 줬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얘도 전과 30분이면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형사들이 밀고 들어올 때는 눈치채고 그런 데는 아예 접근을 안 한 거예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다방면으로 그 접촉하고 그 형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 갈 만한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접촉했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월 6일 날 네. 최정엽이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성남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사 12명이 그 진을 치고 주변에 다 잠복을 했어요. 만난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눈치 깠나? 그래서 전화 연락 받은 데가 어디냐 했더니 공중전화에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성남 공중전화 박스예요. 네. 그 공중전화 박스 인근의 카페부터 숙박업소까지 싸그리 뒤졌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이미 그 눈치 까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1월 7일 날 새벽 2시에 양주 어느 지역의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발견된 신고자는 교회 목사였어요. 네. 근데 목사가 보니까 엉뚱한 차가 차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이제 연락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은 그 관할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니까 우리 춘천 경찰서에서 차량을 수배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담당 형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갔어요. 갔을 때 이제 과학수사팀과 같이 가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네.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차량 내부고 바깥에고 물 세차를 깨끗이 해놓은 거야. 너무 깨끗해.
세차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과학수사팀이 일일이 또 그냥 꼼꼼히 찾아요. 밑에 바닥이 뭐고 거의 없어요.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 뒷좌석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해요. 와. 그 머리카락 하나에 미세하게 혈흔이 묻어 있는 느낌, 묻어 있는 거예요. 와. 네,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국가수사에 바로 긴급 감정 의뢰를 했는데 피와 머리카락이 이선 씨 DNA로 일치한다고 회보가 내려온 거예요. 와, 그럼 그건 직접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새끼 잡는 수밖에 없구나. 그랬는데 마침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친했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대요. 최정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면서 양평에 있는 서정면에서 한 은행 앞에서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작전을 좀 제대로 하자. 걔가 눈치가 빠르니까 네. 우리도 심사숙고를 하자. 접근하는 방법을 하긴 하자. 그렇게 이제 과장하고 각 팀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장이 한 직원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깁스를 하고 있으면서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야 너는 있고 그 목발 좀 갖고 와. 과장이 야 목발 챙겨가자. 환자인 척 위장을 하고 있으면 눈치를 채지 않겠냐. 네네네네. 그거예요. 눈치를 못 챈다. 예. 그래서 그 목발을 가지고 갔어요. 네. 가지고 왔는데 얼마 지나자도 최정유미가 은행 앞에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은 여태까지 개고생했잖아요. 네. 이 새끼 때문에 계속 추적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마음 같아서는 뛰어가서 잡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조상 못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거할 수 있는 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제발.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하고 서 있고 은행 앞에. 네네. 그놈이 이제 걸어오는데 과장이 그 은행 앞에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팀장이 쩔뚝거리는 걸 부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은 근처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과장이 과장님하고 직접 했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형사들이 하면 눈치가 보이죠. 아. 야, 그래서 직접 나서신 거구나. 네. 그래서 나이 먹은 과장하고 나이 먹은 팀장이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최정이 한번 이렇게 쓱 쳐다봤어요. 그쪽 목발 찍고 네네네. 있는 거. 쓱 쳐다보더니 별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하고 네. 지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혔네요. 전혀 의심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가까이 오자마자 팀장이 바로 달라들어서 그놈을 잡아뜨렸어요. 와. 바로 잡아뜨리고 과장도 그냥 팽개치고 가도 같이 잡아갖고 검거를 한 거예요. 6일 만에 검거를 한 거죠. 요 과장님 팀장님 두 분이서 잡으셨네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다 놓치면 완전 지탄의 대상이 괜히 설쳐대 갖고 그럴 텐데 네. 다행이지 뭐예요 그게. 네. 그래서 검거를 했어요. 그래서 검거를 해서 이제 춘천 경찰서를 데리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이틀 전에 만났다 이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때 1월 1일 날 만났다. 그래서 3일 날 발견했으니까 네. 1월 1일 날 만난 건 사실이다. 근데 다툼은 있었다. 다툼하다가 뺨 한 대 때린 게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저 이선 씨 머리카락이다. 당신 차 뒤에서 나와서 피 묻은 게 이거 뭐냐? 아 그거요. 작년 크리스마스 1월 1일이니까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네. 전이죠. 작년 크리스마스에서도 때도 차에서 좀 싸웠다.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 부딪혀도 피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묻어 있을 수도 있다. 야, 이 새끼 봐라. 근데 이제 그러면 당신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핸드폰 끄고 다 하고 왜 다시 도망 다녔어?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요 원래 가끔 가다가 연락 끊고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역시 전과 30범의 임기훈 변하고 이거는 핑계를 대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피해자 이희선 씨 시신을 찾지 않는 이상은 저 새끼는 우리가 기소 붙이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검사한테 얘기해서 긴급체포 승인을 받아서 입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번 사이에 이제 얘 차량 움직인 동선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네. 차량 움직인 동선, 차량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서 그 위치 다 확인해서 확인을 했는데 1월 1일 날 범행하고 1월 2일 날 12시쯤에 홍천 톨게이트 지나가는 CCTV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4시경에는 차량이 그 춘천에서 홍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사원 고개라고 있나 봐요.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철정 방면에서 지나가는 모텔에 또 CCTV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 방면이면은 거기가 철정 터널 입구 CCTV에 찍혀야 돼요. 네. 근데 거기가 그 4km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가. 그 모텔 방에 찍힌 CCTV에서 철정 그 터널까지 가는 게 4km고 차량을 운행하면은 10분 거리예요. 네. 근데 한참 돌려도 안 와. 이 차가. 근데 차가 안 오는데 결국엔 지나가는 걸 봤는데 딱 4시간 만에 거기 철정 터널에 입구에 찍힌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CCTV에서 철정 터널 요 사이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조 요청을 했어요. 공조 요청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홍천 경찰서 관할이잖아요. 강원. 그래서 춘천에서 공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그쪽에다. 홍천 경찰서 강력 한 개 팀하고 그다음에 이게 경비대대 인원들 동원해 갖고 그 CCTV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 일대를 다 수색에 들어갑니다. 왜? 이 겨울이라 땅이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깊게 파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했다면 그걸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네. 네. 라고 판단해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텔 인근 다리 밑에서 말통을 발견해요. 네. 말통이 뭔지 아시죠? 네. 기름통. 네. 기름 하얀 말통. 네.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새 것으로 보여요. 새 것으로 보여지는데 버려져 있는데 그 말통에는 흘렀는데 등유 흘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지 얼마 안 돼 보여. 범인이 이걸 살해 후에 이 등유를 해서 사체를 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수사팀을 현장에 이제 오게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등유는 맞고 말통을 이제 수거를 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 사람의 뼈 조각 같은 게 몇 개를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야. 그래서 뼈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더 넓혀서 집중적으로 더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의 뼈 조각이나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최종이 살해해온 사체를 태운 후에 지나가면서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해 후에 사체를 태웠다고 하면은 야산에서 태웠을까? 야산이라 하더라도 낮에 그 태운다면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야간을 보자고요. 거기가 산이 깊은 것도 아니고 산이 좀 낮아요. 그 주변에 산이. 그러면 밤에 불을 태우면 멀리에서 환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야산에서는 그런 공간 태울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혹시 빈집이나 빈 창고 이런 가려진 곳에서 태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하는 인원 중에 일부 인원을 빼서 빈집이나 빈 창고로 찾으라고 했어요. 결국에 한참 야산을 찾으다가 한적한 곳에 빈집이 발견됐어요. 그 빈집에 들어가니까 유난히 큰 아궁이가 있는 거예요. 아궁이가. 형태로 봤을 때는 빈집이 오래된 빈집이에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왜 탄내 있잖아요. 탄 냄새나 흔적으로 봤을 땐 얼마 전에 태운 흔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냄새도 있고 아직도. 빈집이면 거기 냄새가 날 리가 없죠. 태운 냄새가. 과학수사팀이 가갖고 현장에 가갖고 봤어요. 아궁이 앞에 땅을 파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파는 그 흔적에서 끄집어내니까 사람 뼈 조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뼈 조각이 그 말통에서 인근에서 수거한 그 뼈 조각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앞마당에 핸즈프리가 발견됐어요. 그 핸즈프리를 딱 발견을 했는데 형사들 보낸 눈에는 낯이 익어요. 이거 요양병원에서 이희선 씨가 차고 있던 핸즈프리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찍어갖고 딸 김영아 씨한테 보냈어요. 이거 혹시 엄마가 찬 거 맞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동일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요양병원 CCTV에 예. 보일 때 예. 이 시기에 이제 핸즈프리가 장착되어 있는 걸 이제 예. 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발견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피 묻은 담배꽁초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핸즈프리를 가지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는 이 핸즈프리가 핸드폰 연결된 게 누구 건지를 확인하려고. 그게 확인이 되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핸드폰 대리점 기사가 핸즈프리에 나사를 푸는 순간에 혈액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 안에서. 보는 순간에 대리점도 놀랬지만 형사도 오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안 말라붙어 있고. 또 얼었다가 풀리니까. 예, 마르지 않고 얼어 있었구나. 그렇죠. 그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혈흔도 채취하고 그 이제 핸드폰을 다시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안에 혈흔이 그렇게 있어서 기기가 망가져 갖고 핸드폰하고 뭐하고 연결된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뼈 조각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에 묻어 있는 혈흔하고 그다음에 핸즈프리에서 흘러내린 혈흔 네. 이거를 다 국가서에다 긴급 감정 의뢰를 한 거예요. 자, 긴급 감정 의뢰해서 한 결과에 보니까 뼈 조각과 핸즈프리에 있는 혈흔은 피해자 이희선 씨하고 DNA가 일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DNA에 검출되고 특히 담배꽁초의 필터에서의 타액에서는 최정엽의 타액이 나온 거예요. 그 새끼 담배 피던 게에서 입에서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최정엽이가 그 빈집에서 피해자를 아궁이에 넣고 불에 태웠다는 얘기가 결론이 이제 딱 내려지는 거죠. 네. 이게 된 거죠. 이거 가지고 충분히 기소 붙이고 조사하고 기소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새끼 전과 30범이잖아요. 네.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도 안 될까 봐. 와. 왜? 처음에 뒤었잖아요. 그 정도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새끼는 뭐 가진 핑계를 다 대는 놈인데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얘가 이제 완벽한 증거를 확인하려고 얘가 말통을 어디서 샀는지 기름을 어디서 샀는지 홍천 일대를 다 하나하나 철물점을 다 확인한 거예요. 말통 8만 원대는 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보니까 1월 2일 날 오후 5시에 내혼면에 있는 어느 철물점에 들어가서 말통 사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15분 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는 게 그 말통에 기름을 사는 게 추가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됐다. 이걸로 한번 이제 조지자. 처음에는 안 꺼내놓죠. 여유롭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볼 때마다 내내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부인하는 걸 또 물어보면 또 거기에 거짓말했으니까 또 거기에 또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옆에 변호사도 입회해 있었어요. 걔 변호사 선임했나 봐요. 그놈이. 그래서 딱 있는데 그때 이제 빈집 사진, 아궁이 사진, 뼈 조각 발견된 사진, 그리고 핸즈프리에 나온 혈흔, 이거 사진 다 보여주고 감정도 딱 보여준 거예요. 담배꽁초에 당신 타액 나왔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통을 구입한 철물점의 CCTV, 당신 기름 구입한 주유소 사진 싹 보여준 거예요. 한꺼번에 다 들이댄 거예요. 네.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지도 놀라요. 순간에 이렇게 많은 증거를 확보할 줄 몰랐던 거지. 놀라보더니 변호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변호사 쳐다본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아무리 저 비싼 변호사를 사도 증거가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아내 살해하고 여기 악용에 태운 거 아니냐고. 응?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하냐고 막 뭐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얘기 대답해 보라고. 아내 제가 죽인 거 맞아요. 야, 그때서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대단한 놈이다. 이 30범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증거 가지고 들이대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조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건 전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근데 2016년 10월 자기 친오빠 이희선 씨의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이희선 씨는 싹 그 돈을 다 해갖고 좋은 묘지를 사서 좋게 안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안치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 돈을 다 쓰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오빠 묘에다가 다 쓰려고 그랬던 건데 그때 당시에 최정희는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그 이희선 씨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망 보상금이 그 카드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 카드로 입금된 게 이 돈이 어떤 돈이라는 거 최정희보다 알아요. 근데 그걸 몰래 빼갖고 유흥하는데 이런 데다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그냥 분노에 치밀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피해자 계획보다 저렴한 몇 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렴한 몇 자리 얻으면서 얼마나 이제 열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보면 볼수록 열받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냥 납작 엎드리고 미안하다. 막 욕하도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니까 결국엔 같이 맞닥뜨려서 싸우다가 결국엔 피해자를 때리기도 한 거예요. 폭행한 거예요. 야, 지가 써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래?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나온 거네. 최종 그 남편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폭행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별거를 시작한 거죠. 네. 별거를 했는데 이 피해자는 이제 그 최정희의 전화를 일치 안 받았어요. 일치 안 받았는데 이 새끼는 그 와중에도 의처증이 있어요. 야, 이게 다른 남자가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안 받는 거구나.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질투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어떻게든지 피해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모님을 만난다는 걸 일부러 알린 거예요, 딸한테. 데리고 모시고 간다는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오죠. 그렇죠. 예. 아니 별거 해가지고 있던 네. 꼴배기 싫은 헤어져야 될 남자가 예. 내 엄마 지금 요양병원에 찾아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간다는데 황당하죠. 네. 나라도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지 딴에는 다시 이제 얘기를 한다는데 지가 100번 잘못했고 하면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잘해보려고 했다면은 그 전부터 잘해야지. 예? 돈을 다 써놓고 어떤 회복이 없어요. 그러면 때리지를 말든가. 그렇죠. 예. 그 이 상태에서 누가 살겠어요. 말을 했지만 그 이혼 문제, 돈 문제로 해서 또 이제 대판 싸운 거예요. 최정엽이가 딱 보는데 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배하고 포하고 소주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이 만나고 오빠한테 갈 생각이구나 라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예. 공동묘지로 가겠다고 서로 약속한 게 아니고 아니, 최영은 먼저 가서 기다린 거네요. 그렇죠. 왜 차에서 그거 보시니까 온 아, 거니까. 얘 오빠한테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계획이네 거예요. 이거.
그래놓고 자기는 먼저 가고 그 이희선 씨는 엄마 병실에 올라가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간 거예요. 얘는 거기에서 대기했던 거고 그 이제 이희선 씨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면 뭐야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미안하다고 넙죽 엎드려 이제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입장 차이만 얘기하고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데크에서 데크인데 그 데크식으로 된 벤치인데 네. 얘기를 하다가 예이씨 그럼 저 머리채를 잡아서 이 데크 모서리에 머리를 계속 찌긴 거예요.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비석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머리를 계속 찐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끌고 갔는데 살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에다 싣고 얘가 그 평상시에 부동산도 했나 봐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거기 빈집이라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다 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태우고 간 거예요. 태우고 가서 가면서 말통도 사고 등유도 2만 원어치를 샀대요. 아구기에다 넣고 기름 싹 다 부어갖고 3시간 동안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태워서 끄집어내서 작은 뼈들은 삽으로 파서 넣고 그 다음에 큰 뼈들 있잖아요. 큰 뼈들은 저 말통하고 갖고 차량 운행하면서 가다가 야산 곳곳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확확 집어다 쪄버린 거. 개죠.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자 현장 검증을 했어요. 끌고 다니면서 자 현장 검증하는데 담담한 태도들이에요. 담담한 태도. 근데 이제 아내를 살해하는 과정, 그 아궁이에서 아내를 불태우는 과정을 하는데 조금도 죄의식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는데 뭐 흐느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태우는 과정을 하는데 태우기 전에 자기는 피해자 이희선 씨 얼굴에 피 묻은 거를 생수로 닦아줬대. 닦아주고 태우기 전에 아내한테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우 개 진짜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형사들이 볼 때 뭐라고요? 사랑했다고 하고 태웠다 이게. 야이 개 감형 받으려고 쌩 지랄하는구나. 정가 30범의 쇼이다 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 새끼가 그래 태운 다음에 그거를 묻어줄 생각 안 하고 가면서 아무렇게나 휙휙 집어던진 새끼가 이게 할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최정엽이 태도로 봤을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다 입증이 돼버리니까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핑계댈 게 없으면은 우발이다. 우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봐라 내 차에도 뭐 피도 안 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차 한 대를 찾아가 갖고 CCTV를 봤어요. 1월 2일 날 전날에 와서 물 세차를 하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살해하고 불태운 다음.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데 이 자세는 전날에 사람을 살해하고 불태웠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다는 거죠. 가끔 이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뭐 생쇼를 하는데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태우고 뼈를 아무렇게 집어던진 새끼가 뉘우치는 그 모습이 진짜로 이게 진심에 와닿는 그런 행동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죠. 예. 저는 이거 사람 새끼 아니면은 제 단점이 그거예요. 욕이 막 나와요. 당신이 사람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나도 말 같지도 아니 지가 돈 다 써놓고 거기다가 의처증까지 쓰고 질투심에 열받았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생수를 닦아주고 사랑했었다 얘기했다. 야이 개새끼야 그냥 한 대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튼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네. 얘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그 항소, 상고 모두 기각시켜서 확정 판결됐어요. 아니 근데 왜 20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또 이제 아니. 구독자분들도 좀 열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또 근데 20년 나오셔요. 아니 얘는 전과가 무려 30범이잖아요. 예. 누범 갱생의 여지도 없는데도 근데 왜 20년이에요? 전과 20 아니 징역 20년 나왔어요. 전과 30범에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도 불에 유기하고 태웠는데, 예. 했는데 20년 뒤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모범수면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관장을 그 조사 노리시죠. 과정에서도 그렇게 부인을 하고 예. 이 도대체 법이 어떻게 돼서 이러는 건지 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도 이거 봤을 때 어떻게 전과 이런 놈이 어떻게 징역 20년이 나오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65세면은 20년이면 70, 85세 85세. 이제 기어 나올 텐데. 물론 뭐 힘 다 떨어져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그 피해자들의 그런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예. 그 충분한 죗값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죠. 물론 뭐 그 똑똑하신 판사님들이 판단을 한 거라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일반 법감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판.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85세에 나온다 하더라도 또 기초수급 대상자로 해서 또 이거 수급비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은 세금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이런 전과자들은 어디 밥을 얻어먹고 다니게 해야 돼요. 기초수급비도 안 주고. 나오면 또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고. 그러죠. 이게 되게 뭔가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진짜 약오르고. 네, 약 올라요. 이런 사람은 출소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사람 취급하지 말고 그냥 저기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진짜 내 삶에 진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읽으면서도 야 이거 대단한 새끼다. 야 이런 새끼는 진짜 나는 아마 나는 욕해갖고 이 담당 형사가 나한테 욕했다고 해버리면 그것도 또 징계 먹거든요. 근데 나는 자신 없어요. 징계 먹어도 얘한테 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런 사건도 있다라는 네.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완전 술에 취하니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계속 죽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수리를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숨을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리어카에 사람을 싣고 한국까지 가갖고 자기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준비해 예. 주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얘는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은 안 그러지 않았을까? 살아온 것도 그렇고 또라이 새끼인데 한번 들어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2013년 5월 8일이에요. 네. 아침 7시 30분에 동네 주민인 최 씨가 아침 공기를 맡으면서 묵후왕 부도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네. 거닐다가 바닷가를 이렇게 보다가 순간 멈춰서요.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겠어? 라는 생각에 바닷가 근처에 가까이 봐요. 내 생각이 맞네. 그거는 사람 형체의 물체였던 거예요. 부둣가의 어선 사이에 떠 있는 게. 그래서 막바로 112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 파출소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파출소로 달려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파출소가 동해 해양경찰서 묵호 파출소예요. 네네. 그 해양경찰서 묵호 파출소의 경찰이 신고한 뒤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상응보고를 해요. 동해 지방 해양경찰서 122 특수구조대하고 네. 그다음에 동해 해양경찰서 형사 2팀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보니까 사체는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붉은 계열의 옷을 입었는데 등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사람 끄내요. 끄져 올려서 맥박을 체크해 보니까 역시 사망한 상태예요. 네. 대부분 육지보다도 바다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는 아니면 실족사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유서나 다른 어떤 게 발견한 거 없어 보면은 그 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은 아닌데 그 발견된 그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여성이었어요. 여성 변사자는요 하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고 상의는 제대로 입은 상태인데 상태를 살펴봤을 때 어떤 성범죄보다는 이 물살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지가 흘러내린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입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실족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러면 실족사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냄새가 예, 여전히 냄새가 나고 나니까. 있었다고. 예. 그리고 그저 핸드폰 기본적인 소지품도 없었어요. 술 취해서 가다가 부둣가에서 바다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변사자의 그 검안을 해봤어요. 네. 근데 변사자의 옷을 벗겨 보니까 그 군데군데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갈비뼈에 금이 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안에는 그러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실족사 사체로 보인다. 자, 그다음에 이 머리의 상처는 해수면에 파이프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긁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갈비뼈에 금이 간 거는 떨어질 때 해수면에 붙어 있는 어디 이런 데 부딪혀서 떨어지면 금이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가다가 예. 넘어져서 어디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렇죠. 됐다. 그럼 이 멍자국은 근데 멍자국은 이 바다에 쓸리면서 그 어선들이 많잖아요. 네네. 부딪히다 보면은 거기 멍자국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해는 미상이고 그다음에 사망 종류는 기타 불성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과수팀이 그 일반적인 변사체보다 멍자국이 너무 많고 두 정부의 열상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하려고 부검 의뢰를 합니다. 예. 이 변사자는요 지문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68세 이연자 씨였어요. 아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예. 68세 이연자 씨였고 술을 먹었으니까 저 실족사의 가능성이 있나라는 판단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주거지에서 이 묵호항까지가 10분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탐문을 하니까 평상시에 항구를 자주 돌아다니는 행동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주 돌아다니니까 술 먹고 이렇게 실족자 된 게 아닌가 네네네.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예요. 그 가족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은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헤어졌대요. 근데 남동생이 그렇게 백방으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찾을 줄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민원실에 가서 내 그 친누나 찾고 싶다 이러면 분명히 찾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방법을 모르니까 뭐 이제 갈 만한 데 다 찾아다녔나 봐요. 그러던데 누나가 이제 사망했다고 연락이 와 버리니까 너무 원통했나 봐요.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울더라는 거죠. 주소지를 한번 가봤는데 그 변사지의 주소지는 달동네처럼 이제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끝자락에 허름한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주민들 입회하에 방안을 뒤졌는데 뭐 유서나 특별한 단서 같은 거 발견된 것도 없어요. 주변 그 탐문을 한번 해보니까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는 혼자 사는 할머니를 알고 있었는 거예요. 원체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행적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친한 관계에 뭐 확인이 되죠. 네. 아예 말 수도 없으니까. 네. 네. 자, 5월 10일 날 형사들이 변사자 그 발견된 현장 있잖아요. 네. 그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형사 이 팀장이 바닷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갖고 다 가만히 보는 거예요. 거기 발견된 위치를. 이게 실족사가 아니고 살인 사건이라면 밧줄 쏘고 가까운 이 부대에다 버렸을까? 만약에 살인이라면 우리 형사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이 범인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범행하면 범인이 그것을 한 번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사건 현장, 살인 사건 현장 갔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가면은 이렇게 주변을 봐요. 우리도 심리적으로 그 혹시 있는 새끼 있나 하고 의심스러운 새끼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는 거예요. 근데 한 남이 쪼그리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있는데 그 바닷가를 계속 응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힐끗 눈치 보더니 계속 거기를 봐도 저거 봐라 이상하네. 형사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줌 땡겨갖고 걔 사진을 찍었어요. 그야말로 형사님 촉이네요. 초기로. 자, 사진을 찍으니까 얘가 좀 이따 일어나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가는데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어요. 쩔뚝거리면서 절어가는 거예요. 저 새끼 이상하다. 그래서 탐문을 한 거예요. 주변에. 탐문을 하는데 이 변사자 이현자 씨에 대해 탐문을 하니까 얼굴은 다 알아. 아 이분이요? 알아. 지금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적도 몰라. 그래서 팀장이 찍은 사진. 그러면 이 남자는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 이 남자도 이 남자도 얼굴은 아는데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도 친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기로는 이 사람도 기초수급비 받아가면서 산다는 거죠. 이 사람 옛날에 술 먹고 행패를 무지하게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행패가 좀 줄어들었다. 조용하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식당에를 찾아갔어요. 그 식당에 박 씨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사자하고 사진 속의 남자하고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그 친분도 그 식당 주인이 5년 전에 자기가 소개시켜줘서 친분이 있었대요. 5년 전부터. 뭐냐면은 옛날부터 변사자는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갔고 그 사진 속의 남자도 갖고 와서 술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지가 비슷하니까 둘이 한번 만나봐라 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같이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와서 술 먹고 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남자의 집을 알아요. 그래서 남자의 집을 알려줬는데 그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400m 떨어진대. 그 여자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네. 얘는 이제 400m 떨어져 있는 전업사 1층은 전업사고 2층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일단 2층 올라가기 전에 1층 전업사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변사자도 둘이 아는 관계냐. 둘이 친하다는 소리는 알았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 최근에 둘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전형적으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화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연약한 여성들한테는 막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새끼 봐라. 느낌이 이상한 거죠. 네. 그 여성이 나이도 있고 조용하고 네네. 그 여성이 막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2층에 올라가고 현관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안에서 어떤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층에 들었잖아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네. 강하다. 그 소리 듣고 이 새끼 처음에 이렇게 나가는구나. 형사는 계속 들어.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계속 두는 거예요. 뭐야? 그런데 문을 확장 여는 거예요. 네. 우리 저 경찰서 형사다. 신분증 보여주죠. 예. 바로. 그럼 이제 예. 협조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안에 들어가도 되겠어요? 예, 들어오십시오. 완전히 이 새끼 봐라. 강자한테니까 약하다는 소리가 진짜 맞구나.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걔 나이는 57세 송기욱이에요. 나이가 이제 한참 어리죠. 왜냐하면 그 68세잖아요 이현자 씨는. 근데 송기욱한테 이제 그 이현자 씨 아시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야. 어떤 관계예요?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거예요. 최근에 만난 건 언제예요? 그랬더니 2월 16일이요. 그러는 거예요. 2월 16일이요? 아니 봐봐요. 2월 16일 발견한 거는 5월 8일이에요. 네, 네. 거의 3개월 그렇죠. 만이래요. 그러면은 언제 만났어요? 그러면 만약 진짜 2월 달에 만났다면 아 그때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그렇죠. 되더라? 그러니까요.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2월 달 중순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2월 16일이라고 날짜를 근데 딱 2월 16일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새끼 봐라 말을 또 이상하게 하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유도를 해요. 우리가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만난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애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걷어내고 들어야 되는 아, 횡설수설하면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애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가 마지막만 만나는 게 언제라고 그랬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른 날이 또 얘기할 수도 있어서 네네. 2월 16일이요. 그러는 거야. 야, 2월 16일 날 만났다는 걸 어떻게 정확히 얘가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은 좀 우리가 둘러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말을 거는 거죠. 또 보라고 흔쾌히 얘기하고 애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우리가 의심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형사 한 명이 보니까 거기에 빈 막걸리 통이 있는 거예요. 순간에 변사자의 입에서 막걸리 냄새가 났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변사자의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막걸리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네. 2월 지금 3개월 전에 만났다면 여기 유통기한에서 지문이 나온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걸리 저희들이 수거할게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하고 동일 우리 구강 채취 좀 합시다 그랬어요. 예예. 말 잘 들어. 구강 채취해갖고 DNA 이제 채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름한 집인데 형사 한 명이 보니까 신제품으로 나온 노래방 기기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노래를 좋아해갖고 돈 모아서 새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노래방기 보니까 위에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그 스프링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이제 다른 형사는 계속 뭘 물어보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노트에는 좋은 시구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가 생각하는 글도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가사말도 적혀져 있고 몇 장 이렇게 넘겼어요. 넘기다 보니까 애창곡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측 빈 공간에 망치로 사람을 치고 리어커에 실어서 옮겨서 선착장에 버렸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변사자 이름 이연자의 실명도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얼른 덮었어요. 딱 덮고 이렇게 눈치를 본 거예요. 이제 안 읽은 척 티 안 내면서. 근데 순간에 이거 뭐예요? 하고 우리가 추궁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추궁하기에는 애 상태도 이런 데다가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흉기가 어디에 있는지 걔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층이잖아요. 뛰어내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추궁하기보다는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서 추궁하자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기욱 씨 그 이현자 씨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경찰서 임의동행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이러더니 옷 주섬주섬 입고 형사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진술 녹화실에서 이제 참고인 주소를 받는 거예요. 참고인 주소를 받으면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만난 게 2월 16일이라는 날짜잖아요. 왜 2월 16일인지도 물어보고 네네네. 내가 무슨 행설수설 얘기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막 해요. 그냥 마지막 만난 날이 진짜 맞냐 막 하다가 갑자기 그 노트를 꺼내서 이 글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 당신 살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나 모르는 거라고. 난 2월 16일 분명히 만났고 그리고 나 이거 모르는 게 이거 내가 쓴 글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 형사가 다시 한번 정말 당신이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거 아니라고. 그러면 옆에 애창곡 번호 쓴 거는 그건 내가 쓴 거 맞다는 거야. 그래? 내가 볼 때 똑같은 글자인데 이거 필적 감정에서 당신이 글이라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필적 검색 들어갈까 지금? 당신 그림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필적 검색 들어가면 당신 쓴 거 아니냐라고 다그치니까 할 말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현자 씨를 살해한 방법을 여기다 그대로 적어놓은 거 아니야? 그때 옆에서 다독이는 거예요. 다른 형사가 얼레고 달래고 하잖아요. 우리 송기욱 씨 그 집에서 막걸리 통 2통 우리가 수거했잖아요. 거기가 보면은 유통기간이 있다. 당신은 3개월 전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 유통기 여기에 송기욱 씨 이현자 씨 그 지문이 나오거나 DNA 나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나온 건데 이게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사실대로 지금 얘기를 하라고.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 풀리기는 또 의외로 쉽게 풀렸네요. 네. 근데 5월 7일 날 오전에 2층 창문에 이렇게 봤는데 그 피해자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렀대요. 그 우리 집에 막걸리 2통 있는데 같이 술이나 하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같이 저희가 막걸리를 먹었대요. 막걸리를 먹고 있었는데 술에 취했는데 완전 술에 취하니까 피해자가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계속 죽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원을 하더래. 그래서 정수리를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숨을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밀어서 굴러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리어카가 있길래 리어카에 사람을 싣고 한국까지 400m니까 가갖고 리어카 채 밀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속에 가라앉기 직전에 그 피해자가 자기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나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또라이 새끼 그 조사받는 것 같은 거야. 야, 이게 그 한다고 해서 검사가 볼 때, 판사가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네.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닌가. 무슨 환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상상성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말을 듣고 조사받고 이제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하듯이 확인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서랍에 범행에 사용한 망치도 이제 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정황상 맞는 것 같아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했는데 방 안하고 계단하고 핏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핏자국이 없습니까? 자기가 걸레로 수십 번을 닦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해갖고 수십 번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걸레는 어디냐니까 5월 8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오길래 거기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묵호항에 리어카 채 버렸다고 하니까 120이 그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투입해서 안에 들어가서 범행 리어카 버린 리어카를 꺼내요. 찾았네요. 예, 리어카는 찾아냈어요. 그걸 버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새끼 말은 이제 도대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빠뜨리고 넌 뭐 했어? 물어보니까 조기 앉아갖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앉아서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걔가 라일락 담배를 피는데 담배꽁초 2개가 확인이 됐어요. 그 자리에 떨어진 거. 그걸 또 수거를 하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CCTV를 봤어요. 그래서 400m 거리에 CCTV가 있는데 끄트머리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근데 끄트머리 하나는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요. 송기욱의 목 위로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있는 CCTV에서는 보니까 5월 8일 00시 15분에 리어카를 끌고 묵호항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보여요. 예. 그 다음에 01시 11분에 묵호항에서 리어카도 없이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인정이 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그 CCTV하고 압수한 망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어카 인양한 거하고 네네. 다 확인을 했고 이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 거예요. 네. 신분 조사를 받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범행 동기로서는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당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지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완전히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토닥이면서 아저씨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누가 죽여달란다고 당신이 죽일 수 있어? 막 얘기를 하니까 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기욱이는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때부터 오징어배에 승선해 갖고 뱃일을 했대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렇게 하고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 그러다가 몇 번 걸리다가 결정적으로 자전거를 훔치다 걸려서 결국에는 소년원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 나와서는 뭐 뱃일도 하고 그래서 장작 패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도 다니고 공장 일도 다니면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1996년에 폭력행위 등으로 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거 나왔는데 다시 1999년에 절도로 다시 10개월을 살고 나왔어요. 거기 살고 나왔는데 그때쯤에 뇌졸중이 와갖고 편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젊었을 때 뇌졸중이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되는데 술을 계속 달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요. 송기욱이 이제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그 버릇에 행패를 부려버리니까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다. 자 이제 안 만나게 돼요. 네. 안 만나니까 혼자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술을 사서 집에서 혼자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한 취미가 노래방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예. 근데 이 노래를 하러 가려면은 혼자 뻘쭘하게 가는 게 좀 그런 거야, 자기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모아갖고 2013년 2월 20날 서울 세운상가까지 온 거예요, 그 동해에서. 그걸 살려고. 예. 그래서 거기서 세운상가에서 노래방 기기를 샀대요. 근데 노래방 기기를 사는 사장이 너 99년도에 징역 살은 거 누가 신고한 줄 알아? 이현자가 너 신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 세운상가 사장이 어떻게 알아요? 그 제 말인가 이현자가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얘 지금 뭐 말이 완전히 이상하네요. 예, 상상 속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는 그거 말 듣고 10개월 동안 그 감방에 개고생한 게 생각이 너무 열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복수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다음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냐. 왜? 당신이 이현자 씨를 만난 건 5년 전이다. 그 전에는 서로 몰랐던 관계다. 그리고 99년이면은 13년이 흘렀다. 13년 전에 그럼 이현자 씨가 당신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하냐? 당신 서울에 있는 노래방 기기 판매 사장이 이현자 씨를 어떻게 알고 이현자 씨 얘기를 하냐? 그러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기기 사장 있잖아요.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 통화까지 했어요. 형사가 맞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판매한 건 맞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럼 잠깐만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뭐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노래방 판매한 사람 아니라는 거야. 야, 이 어려운 사람이네.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겨대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노릇이지. 이 사람이 노래 판매한 사장 아니래. 자기 말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정도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정상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얘 얘기하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쇼 같지는 않아요. 지금 빠져나가려고 쇼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횡설수설 하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쇼로 보이지는 않고 이게 어떤 망상에 문제가 쓰이는, 있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죠. 근데 상상 속에 만들어진 이 철석같이 믿고요.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근데 5월 7일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네. 5월 7일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는 이제 체구가 작고 몸까지 불편하잖아요.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쉽게 공격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막걸리를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먹이고 술 취했을 때 범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셨대. 근데 10시쯤 돼서 보니까 술이 취해 있더래. 그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야, 네가 나 그 신고했다면서 맞지? 그런 거. 그러니까는 이제 그 피해자가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야 서울 가서 내가 다 들었어. 네가 나 고발해갖고 나는 너 때문에 징역 살면서 개고생했어.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얘기하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러더래. 그러더니 서랍에 미리 보관했던 망치를 꺼내갖고 왼쪽 팔하고 왼쪽 어깨를 그냥 내리쳐버렸대. 그러니까는 맞으니까 술 취해서 좀 약간 좀 혼미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얘 진술의 얘기 나온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러니까는 그때서 야, 얘 계속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얘 더 심해지겠다 싶은. 그래 알았어. 내가 했어. 맞아. 내가 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너 죽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이구야. 그러면서 망치로 정수리를 그대로 한 대 가격해버린 거예요. 그 맞고 이제 바로 기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맞고 기절한 걸 보더니 피의자가 숨을 쉬고 있거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그래 너 산채로 상송장 만들어줄게 선착장에다 고 좀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끌고 가서 2층 계단에서 밀어서 1층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멍자국하고 있던 게 그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그 힘겹게 살려줘 이러더래요. 근데 그거를 리어커에 실어서 바로 가서 선착장에다가 산채로 리어커째 확 밀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도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는데도 담배를 폈다는 거지. 두가째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얘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진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사실상 이거는 이 형사들도 얘기하는 그거예요. 애가 상태가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뇌에 손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형사들은 처음에 왔을 때 검안도 그렇고 부검에서도 정확히 타살의 흔적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산채로 들어갔으니 질식사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사인은 이런 두정부나 이런 데에서 있던 열상이 이런 데에서 살인의 원인이 안 찾으면은 실족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를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인인지 실족사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그 형사 이 팀장이 촉으로 인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새끼 그 사진을 찍은 걸로 탐문을 해서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운도 따랐지만은 형사들이 진념이나 네네. 이런 게 이제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동해해양경찰서 그 형사 2팀 그 당시에 수사했던 분들 다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그 피해자도 좀 너무 외롭게 사시는 분이고 말 수도 없고 이 말 수도 없고 그 내성적인 분이면요 남한테 피해도 안 줘요. 맞습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사람을 이 새끼는 그 환청에 의해서 피해자를 죽였다는 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피해자분에 대한 깊은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얘는 또 이것도 또 열받으실 것 같은데 징역 15년 나왔어요. 1심에서 전자발찌 15년 부착. 근데 이 항소는 기각됐는데 상고는 아직 확인 불가예요. 예, 이 상태인데 15년이라는 게 참 전에 뭐 20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채를 이 물속에 빠뜨렸는데 도대체 나는 높은 분들 어떻게 이거는 심신미약 이런 쪽이 인정이 됐나 봐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공주 치료감호소로 데리고 보내요 대부분. 그러면 저 알코올 중독인 것도 빼고
심리 상담도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국가가 참 좋아서 이런 범인들도 데려가다가 정신적 치료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얘가 그 술을 끊고 나왔다 해서 나중에 이제 출소하면 술을 끊겠어요? 걔가 똥을 끊지? 사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사후 관리 안 되는 거죠. 걔가 이제 한 다음에 술을 못 먹게 옆에서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인원 또 해서 하면은 그것도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그렇고 얘가 나온 다음에 다시 안 먹는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 딸이 있던가 어린 애가 있어 내가 살아야 된다. 얘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술 끊고 열심히 살겠지만은 혼자 사는 놈인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옆에 돌볼 사람도 가족도 그냥 혼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와서 결국은 또 지자체 도움 받고 기초수급 대상돼서 이제 돈이 매달 나온단 말이에요. 할 그렇죠. 일도 없고 하면 또 술 먹게 돼 있잖아요. 또 술 먹게 되죠. 대부분 다시 원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좀 들었는데 술에 쩔어들면은 다시 또 정신이 환청 들리고 이상한 소설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도. 야, 이건 차라리 이런 사람 무기 떨어갖고 세금 나가도 그냥 교도소에 있어야 예.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주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더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좀 답답합니다. 이럴 때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